자, 안녕하세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의 TV 아나키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한 두 종목 빠르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최근 들어서 국내 연구진이 초전도체를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이제 성공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논문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좀 많아요. 그 상온에서 그 초전도체의 그런 현상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거를 상온에서 그 성공한 거는 없었어요. 여지껏 없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기존에는 초전도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일정 그 온도가 있거든요. 그게 영하 200도 이하여야 돼요. 이상이어야 되죠. 예, 200도 이상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렵죠. 예, 영하 200도가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만약 초전도체 현상이 나오면 그 우리가 전기를 서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전기에 저항이 생기잖아요. 네,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초전도체 현상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초전도체가 되면 저항이 0이 돼요. 네, 여기서 100을 저쪽으로 보냈으면 저쪽에서도 10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 뭐 한전이라는 걸 통해서 전류를 보내잖아요. 보내면 그게 100을 보내면 100이 저쪽으로 다 안 가요.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체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상온에서도 가능하게 되면 저항이 0이 되니까 100을 보내면 거의 100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냥 대충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초전도체를 상온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거듭했지만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국내 연구진이 이것을 성공했다는 논문이 발표됐고요. 거기에 따른 뭐 검증 작업이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검증 기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죠. 여러 과학자들이요. 논문을 발표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검증이 된다, 뭐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다른 데서는 노벨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정말 이게 성공을 한다 그러면, 굉장한, 효과, 그리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관련된 종목들도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뉴스가 탑 뉴스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탑 뉴스로 나오지 않고 있고, 막 이렇게 찾아봐야지 겨우겨우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경계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뉴스의 내용은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관련된 업체가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이 초전도체 성공에 대한 뉴스로 이제 간접적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빨리 먼저 하고 가볼게요. 일단 파워로직스고요. 카메라 모듈 생산을 하는 업체, 그리고 PCM 충방전 차단이 가능한 배터리 팩 보호 회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BMS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친환경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업체다. 특별한 뉴스나 공시가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근데 간접적인 뉴스로 이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뉴스가 영향을 끼쳤고요. 왜 영향을 끼쳤냐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라는 연구소라는 이 회사에서 이 연구진이 성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연구진이 성공을 했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주요 주주 중에 한 곳이 LNS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요. 근데 이 LNS 벤처 캐피탈의 파워로직스가 지분이 11.51%를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종목은 52.5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투자로 인해서 관련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보시면 전기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밑에 글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은 아직 검증 기간이 나와 있고요. 이상하리만큼 톱뉴스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은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상장기업 분석을 가면 일단 파워로직스부터 볼게요. 파워로직스는 여기 보시면 뭐 유동주식수 비율은 양호한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네, 실적이 연결 기준으로 연간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죠. 네, 적자가 크게 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봐도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3연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1분기 별도로 봐도 마이너스 21억의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려요. 실적은 좋지 못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굉장히 실적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는 저점을 찍고 V자로 반등이 나온 뒤에 최근 들어서 무너졌다가 이 이슈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상한가에 마감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8,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부분 8,500원 부분에서 저항이 한번 때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올렸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릴 때 여기 저점, 그리고 여기에 박스권, 여기에 박스권 있죠. 여기에 박스권의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여기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저는 8,500원 정도의 목표가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종목이 차라리 파워로직스보다는 신성 델타테크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전도체 형상으로 인해서 이슈를 생각하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신성 델타테크가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은 여기 보시면 얘도 박스권을 돌파했죠. 14,000원을 돌파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은 2만원, 2만원 당연히 넘겠죠. 근데 22,600원을 돌파할까? 이거는 조금은 봐야 되지만, 만약에 22,6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가격에 사라,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고점을 찍고 만약에 22,000원대에서 고점 찍고 조정받고 내려올 때 이 종목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매수를 할 만한 가능성은 없다. 지금 가격은 메리트가 없다. 이 종목은 16,000원대 정도 내려왔을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요. 일단은 파워로직스 다시 한번 볼게요. 파워로직스 와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개별 기준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물론 연결 기준으로도 좋지 못하고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올 1분기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입니다. 지금 목표가는 저는 8,500원 이상 넘어가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7,300원,
이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대장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과 함께 같이 봐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 중장기적으로 초전도체 이슈를 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시면 저는 파워로직스보다는 신성 델타테크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6,000원대 정도의 신성 델타테크가 내려온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성 델타테크는 두 가지입니다. 초전도체가 가능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때 뉴스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물론 검색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어디는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보고 대응을 해 주시되 16,000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분할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과학이란 게 우리가 예전에 황우석 박사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성 델타테크라던가 파워로직스 중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신성 델타테크를 가지고 가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다시 와서요, 이 종목 실적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나중에 가서 내년 3월 달에 가서 굉장히 안 좋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아시고 이 종목은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파워로직스랑 신성 델타테크 간단하게 살펴드렸고요. 저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주식 이야기에 TV 아나키스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